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10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1페이지부터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5분의 17을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3과 5분의 2. 3 더하기 5분의 2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얘를 3과 5분의 2 꼴로 표현을 했겠지만 3 더하기라고 표현할게. 그러면은 이 느낌으로다가 어떤 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었냐면 뭐 이런 식의 등장을 하면 우리가 17을 5로 나눴을 때 3만큼이 들어가서 1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3과 3 더하기 5분의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 인정하겠어?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5x 더하기 9를 x 더하기 1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5만큼이 들어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되고 위에 거에 4를 빼면 얼마야? 14. 따라서 얘를 대분수 형태로 고치게 된다면 마이너스 5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4꼴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1번부터 한번 확인해볼게. 자,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느낌 그대로 우리가 1번을 보게 된다면 x 빼기 3분의 2x 빼기 4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5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도 아까 바꾼 대로 똑같이 바꿔볼 거고 얘도 똑같이 바꿔볼 거야. 그러면 2x 빼기 4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두 번만큼이 들어가서 2x 빼기 6이 나오지. 그 다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야? 2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는 2 더하기 x 빼기 3분의 2야 라고 고칠 수 있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똑같이 고칠 거야. 2x 더하기 5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만큼이 들어가서 2x 더하기 6이 돼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2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꼴로 고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2하고 2가 없어져요. 그리고 분모가 x 마이너스 3분의 2고 뒤에 거는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나누니까 플러스 1이 돼. 그럼 이 계산을 이제 통분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를 통분해 보면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통분을 하려면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 곱해지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6이 되고 뒤에 거에는 x 빼기 3분의 x 빼기 3이 곱해져서 x 빼기 3이 되고 고로 분자는 3x 더하기 3까지 되는구나 볼 수 있다고요.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하겠나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번엔 분자가 2차식, 분모가 1차식인 것들도 똑같이 변형을 해볼 거예요.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 변형시켜 볼 거야.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x 더하기 1로 나눠보시게 된다면 얼마만큼 들어가? 처음에 x가 들어가야지. 최고참 차수와 개수가 똑같아지게 하는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 2만 남아요. 그러면 나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식을 x 더하기 1분의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로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x만큼이 들어가서 x제곱 빼기 x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러면 x 더하기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남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x와 x 없애줄 수 있지? 네. 얘는 x 더하기 1분의 2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붙일 수 있는 거네. 통분시켜서 간단하게
분모 분자의 x 빼기 1씩이 곱해지니까 2x 빼기 2가 되고 분모 분자의 x 더하기 1씩이 곱해지니까 x 더하기 1이 돼서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3x 마이너스 1이에요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우리 부분분수 고쳤던 거 기억납니까? 부분분수. AB분의 1꼴은 B-A분의 1 가로 열고 과감하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꼴로 고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 맞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가 되는 거여서 2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꼴로 고칠 수가 있는 거라고 얘가. 저렇게 쓰면 답이 오고요. 얘를 고친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저걸만 간단히 하라고 저기 맞는 그쵸? 두 번째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2요. 그럼 2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꼴로 고칠 수 있다고. 나중에 수원에서도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요. 그럼 2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꼴로 고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2분의 1 가로 열고 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세로로 써주는 게 좋아. 처음 거 x 빼기 1,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두 번째 게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세 번째 게 x 더하기 4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까지요. 그러면 세로로 쓰면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 이해가?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남는 게 x분의 1하고 x 더하기 6분의 1만 넣는다고. 두 개를 통분해 보시면 2분의 1에 x 곱하기 x 더하기 6으로 통분하니까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6이 곱해지고 분모 분자에 x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x가 올라가. 그러니까 얘랑 얘 없어지고 2로 약분시켜주면 3 되는 거여서 쟤를 간단하게 만들어준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번분수예요. 번분수는 뭐였냐면 A분의 B분의 C분의 D 형태가 나온다면 또는 C분의 A분의 B분의 C 형태가 나온다면 1분의 C로 바꿔줘야 되네. 오케이? 그럼 안쪽에 곱해진 게 분모, 바깥쪽에 곱해진 게 분자라고 볼 수 있다고. 안쪽에 곱해진 게 분모, 바깥쪽에 곱해진 게 분자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야. 분모에 있는 식을 x로 통분할 거야. 그러면 x분의 x 빼기 y라고 통분할 수 있지. 1은 x분의 x니까요. 인정? 괜찮아? 분자에 있는 식도 x로 통분하면 얘가 x분의 x여서 x 더하기 y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쪽에 곱해진 게 분모, 바깥쪽에 곱해진 게 분자. 따라서 분모는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가 되고 분자는 x 가로 열고 x 더하기 y가 된다고. 그러면 x끼리 약분시켜 주시면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로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 가는 것 같아? 네. 자, 요거 볼게요. 얘는 간단하게 만들고 뒤집어주고 간단하게 만들고 하나 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뭐냐, A분의 B분의 1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수가 돼요. 왜냐면 1은 1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모 분자기 때문에 요거 역수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통분을 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된다면 x분의 x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그거 분의 1이잖아.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 분의 1은 뭐가 된다고, 얘는? 0.
역수.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까지를 계산한 게 얘에 대한 역수기 때문에 x 빼기 1분의 x가 돼요. 그리고 분의 1이 완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풍분. 그럼 1은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 되고 거기서 x가 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분의 1인 거지. 그러면 x끼리 없애줄 수 있지. 그러면 얘 분의 1인 거잖아. 역수.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려주니까 분모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다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뭐가? 어느 부분이? 막 역수가 계속 막 이렇게 역수 하는 거 어려워. 차근차근 해봐. 네. 다음. 자, 얘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쌤이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비례상수. 비례상수를 줘서 x 대 y 대 z를 몇 대 몇으로 줬대? 2, 3, 4. 2대 3대 4. 그러면 나는 x를 2k로, y를 3k로, z를 4k로 나가려고. 그리고 나서 이 세 마리를 요 자리들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고. 이해갑니까? 따라서 x가 2k이고 y가 3k이고 z가 4k를 넣어준 값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분모는 2k 더하기 3k 마이너스 4k 분해가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4k 더하기 9k 마이너스 4k가 되는구나 까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분모는 몇 k가 돼? K. k 분해가 되고 분자는 오케이. 9k 9가 되는구나. 간단하죠? 자, 다음 거 요거를 조금 되게 까다로워 하시는데 내가 쉽게 푸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유형은 x 대 y 대 y 더하기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 대 z 더하기 x에 b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외워라. 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일단 똑같이 x 더하기 y는 3k로 놔두시고요. y 더하기 z는 7k로 놔두시고요. z 더하기 x를 8k로 놔두세요. 요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얘를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냐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해. 세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2y 더하기 2z.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되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18k 나오지. 금이야? 18k 나오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가 돼? 9k. 9k.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끝난 거야. x 더하기 y가 몇 k래? 3k. 그럼 얘가 3k이지. 네. z가 몇 k? 6K. z 6k. 두 번째 y 더하기 z가 7k이지. x가 몇 k야? 2K. x 2k. 마지막 x 더하기 z가 8k래. y가 몇 k야? 2k가 돼. 여기까지 세워놓고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인정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x에다가 2k를 넣어주고 y에다가 6k 넣어주고 분모 대입했고 그 다음에 망했네. x에다가 2k 넣어주고 y에다가 k를 넣어주고 분자는 z에다 6k 넣어주고 x에다 2k 넣어주면 분모는 k분의 분자는 4k가 다시 4분. 신. 인정하시죠? 해. 네.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쉬워요. 상등함수보다 쉽나요? 아, 상등함수 그 합성함수보다 쉽나요? 합성함수보다 쉬울 거예요. 역함수보다 쉽나요? 네. 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유리식은 y꼴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 유리식은 y꼴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유리함수라고 해요. 유리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유리함수예요. 왜냐면 1분의 x는 y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유리식은 y꼴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들을 모두 다 유리함수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알죠?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n차 함수. 얘네들이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유리함수 안에 포함이 돼요. 집합관계로 따지자면 다항함수는 유리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괜찮죠 이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리함수의 형태라고 하는 건 이런 꼴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오케이? 너희는 얘를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예전에 좀 봤어요. 언제냐? 반비례 함수. 그런 게 있었나? y는 x분의 1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A라고 치자. A는 양수일 때. 얘부터 먼저 복습을 좀 시작할 거야. 오케이? y는 x분의 a 형태의 함수를 그려보시게 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나타났었어. a가 양수일 때. 이런.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처음 봐?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라는 게 그래. 너희한테 우리는 미래에 갈 게 아니잖아. 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대충 특징을 묘사하여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내가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나? 11로 가져요. 1 넣으면 얼마나? 10 나와요. 그럼 1,10 지나지. 네. 2 넣으면 5 나와요. 5가 나오고 5 넣으면 2 2가 나오고 10 넣으면 1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을 분수인 값들까지 다 찍어가지고 얘네들 다 연결해봤더니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나? 20 20이 나와. 3분의 1 넣으면 얼마나? 30 30이 나와. 100분의 1 넣으면 얼마나? 1000 1000이 나와. 그러니까 이 x값이 0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그런데 양수만 넣으리라는 법이 없잖아. 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도 점을 찍어서 연결해봤더니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매번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게 너무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특징을 기억해 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y는 x분의 a 형태의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a가 양수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이런 한 쌍의 곡선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윤호 오케이? 네. y는 x분의 a 꼴 나오는데 a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 요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대요. 괜찮아요? y는 x분의 2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봤대. 그러면 값이 얘보다 더 어때? 커졌지? 그럼 여기 1 넣으면은 여기 y값 1 나오지? 네. 그럼 1,1을 지나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1,2요. 2를 지나요. 1,2를.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찍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함수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얘가 y는 x분의 1이면 얘는 y는 x분의 2가 되고 y는 x분의 5를 그리면 더 멀리서 나타난다고. 괜찮아? 네. 게다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멘트. 얘네들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더라도 x축과 만나지는 않아요. 만나면 안 돼요. 계속 다가. 왜 그러냐면 x에 1000 넣으면은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 있었어. 내가 x에다가 1000 넣어주면 0.001 나오지. 1000 넣어주면 0.0001이 나오지. 내가 아무리 큰 값을 대입한다고 해도 0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아무리 큰 값을 대입해도 값이 계속 작아질 뿐 0이 나오진 않잖아. 이해가? 0은 못 넣어요.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그러니까 값이 계속 커지더라도 x축에 계속 다가갈 뿐 만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명칭을 하나 할 거예요. 이 계속 다가가는 선이 있죠. 얘도 다가가고 얘도 다가가겠지. 다가간다. 얘네들을 우리가 점근선이라 불러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점근선. 유도 이해가? 네. 게다가 A가 음수인 경우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 경우는 그래프가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져.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기억해.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걸 알려줄 거야. y는 x분의 a 꼴이 나왔는데 a가 양수래. 아, 반비례 함수네. a가 양수네.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a가 음수래.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구나. 요거만 기억하면 돼.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 얘기를 볼 거예요. 자, 너희들한테 유리함수가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정의역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모에 0을 넣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분모가 0일 때, 뭐 0분의 1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럼 정의역은 마이너스 5를 제외한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야? 뿔마 1. 그러면 x는 1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돼. 인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확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야. 분모가. 왜 그런지 알아? 판별식이 작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 범위가 다 정의역이에요. 괜찮죠? 너희에게 유리함수들이 등장해놓고 정의역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오면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값 제외하고 모두 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나오는 정비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얘기예요. y는 x분의 k꼴이라고 했대. 그냥 a 대신에 k라고 넣어놨을 뿐이고요. 오케이? 만약에 k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져.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져요.
K가 음수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져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의역은 얘의 정의역은 분모에 뭘 못 넣어? 0. 0.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돼요. 게다가 치역,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y 값들을 조사해보면 y 값을 0을 못 만들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정근선. 정근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도 만들 수가 없고요. y가 0인 값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치역도 y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출력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요. k가 양수가 된다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고요. k가 음수가 된다면 제 2, 3분면과 4,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괜찮아?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이 곡선들은 대칭성의 성질을 가져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야. 첫 번째, 점근선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에서 대칭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지. 점대칭. 인정해요? 뭔 말인지 얘가? 네.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이 두 곡선이. 두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뭔 말이냐면 요 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 1인 직선이 있지. 네.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성질을 갖는다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괜찮아? 세 번째, 점근선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요거요.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성의 성질을 가져요. 괜찮은 거 같아?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가 점근선 교점 좌표가 정해지면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볼 수 있고요. 점근선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점근선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왜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 지금이야 평행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이야. 점근선 교점이 0,0이 된 거고 0,0을 지나며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 그게 y는 x인 거잖아. 0,0을 지나며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갖는 직선 그게 y는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기본적인 형태가 얘였지. 얘를 배웠으면 이제 얘를 갖고 뭐 하겠어? 평행 이동을 하는 거. 그러면 잘 봐. 너희들 2차 함수 맨 처음에 배울 때 y는 ax 제곱 배웠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한 꼭지점을 0,0으로 가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려졌고 a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 좌표 0,0에 있으면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걸로 배웠잖아.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뭘 했냐면 평행 이동을 했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했단 말이지. 그래서 2차 함수 식이 a가 열고 x-p 전체 제곱 플러스 q꼴 나오면 얘를 그리려고 할 때 꼭지점 좌표를 먼저 찾았죠. 맞아? 그리고 나서 a고를 결정시킨 다음에 a가 양수면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렸었단 말이지. 느낌이 똑같아. 얘는 뭐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냐? 점근선 교점 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의 이동을 하면 저 유리함수 식이 x 대신 x p가 들어가고 뒤에 q가 더해진 형태로 유리함수 식이 정해져. 괜찮아?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주고 오늘 개념 설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얘를 한번 그려볼게. 점근선 교점 좌표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3 3, 뒤에 더해져 있는 값 얼마야? 5 5에서 생겨요. 점근선 교점 좌표다. 그럼 너희는 점근선 교점 좌표를 찍고요. 1, 2, 3, 1, 2, 3, 4, 5를 찍고요. 찍을 수 있지? 유도 찍을 수 있지? 십자가를 그려줘. 점근선으로. 점점. 여기까지 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하는 건 x분의 1의 개수 부호예요. 부호 얼마? 부호 양수야, 무수야? 양수요. 양수지.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1, 3면에 해당하는 곳과 3, 3면에 해당하는 곳에 한 쌍의 곡선을 그려주면 끝난 거야. 네.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 오케이? 점근선 교점 좌표 찾고 십자가 그려서 양수면 x분의 1의 개수가 양수면 1, 3, 3면에 그려주면 되고 음수면 2, 4, 3면에 그려주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념들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